네, 지난번에 뭐 저희가 모든 일을 참 합의를 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제가 조금 더 역할을 미진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저 스스로 자성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과 함께 잘 모시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대화하고 소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올해 4월 달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성기업에서 만들어진 제2의 노조가 이게 사업주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갖춘 노조로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제2노조 설립은 무효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바로 그것이 4월 14일 날 있었고 4월 19일 날 그 제2노조의 집행부였었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과 동일한 집행부, 유사한 규약, 동일한 노조 사무실, 동일 조합원으로 구성된 제3노조 설립 신고서가 천안지청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유성기업이 우리가 몰랐던 사업장도 아니고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천안지청에서는 이것을 노조로 바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사실은 이 관련해서 본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유사하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봐도 4월 19일 날이 화요일인데 화요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회의를 해가지고 10시 몇 분까지 합니다. 그 시간은 유성기업이 한창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공장이 돌아가고 있을 시간이죠. 그 시간대에 1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창립총회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분명히 아마 의문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천안지청에서 본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노조로 볼 수 있느냐, 지금 어차피 지법에서 이런 판시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것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본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설립신고서를 받았을 때 오랫동안 지체를 하면 안 된다, 보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설립신고서를 내어줘야 된다라고 본부가 답변을 합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구체적인 개별 사업장의 노조 설립신고까지는 제가 상세히 깊이 파악은 못하는데. 그리고 그 위에 유성기업이 결국은 제3노조가 생겼고요. 여전히 유성기업은 노노 간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갑을 오토텍 노사 합의서 효력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을 오토텍이 갑을 그룹이, 갑을 상사가 인수하기 전에 존재했었던 노사 합의서.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라고 하지만 이미 대법에서는 그게 단체 협약이라고 하지만 그게 합의서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냥 협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온갖 거의 이름으로 단체 교섭을 통한 합의서가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2008년에 실시했던 부속 합의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안지청에서 이 부속 합의서 노동조합에서 금속노조, 갑을 오토텍 지회에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2008년에 합의한 그 합의 내용의 효력이 유지가 되느냐를 물었을 때 천안지청에서는 이게 합의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갑을그룹이 이 해당 업체를 인수할 당시에 노사 간에 체결했었던 온갖 단위의 합의 부분들을 그대로 다 인정해서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청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노동부 본부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갑을의 사업주가 다시 노동부 본부에다 질의를 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는 효력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2008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대체로 단체 협약과 관련된 사항은 2년이라고 하는 효력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고 재갱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효력은 효력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갑을 오토텍의 지금 노사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거에 저는 노동부가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는 노사관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갈등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그거는 법을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재량을 가지고 할 성질은 아닙니다. 재량을 가지고 한 네.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원의 부분은 판단. 필요하시다면 자, 잠시만요. 예. 그 대법원의 판결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결정적으로 보면은 천안지청에서 애초에 해석했던 내용에 그 법원에서 천안지청에서 처음에 해석했던 내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부 본부가 사측에다가 답변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이번에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도 그렇고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노사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을 해석하는 거하고 갈등하고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노동자 설립만 해도 복수노조가 허용이 돼서 명백하게 법에 소위 설립 인가를 내주지 아니할 요건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하고 법은 좀 다르다는 거죠. 예. 동일한 위원장, 동일한 부위원장, 사무국장, 동일한 조합원, 동일한 규약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요. 다음 오토톤의 경우에는 동일 외조화 문제와 관련되어서 결국은 단협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단협을 이행하라 말아로 가지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청이 제대로 해석을 이번에 지방법원에서 해석한 내용 그대로 해석을 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동부 본부가 잘못된 해석을 다시 한번 내리는 바람에 지금 사측은 사측대로 사고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동일한 사람이 A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되고 B 노동조합에도 가입해도 되는 게 현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립 내용에서는 별도로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가불오토텍 해석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그 왜 달리 했는지를 해당 국에서 상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 법을 해석하는데 예. 저는 노동부 지청과 본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사이 문제예요. 지청과 본부가 지청의 해석과 본부의 해석이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여기 보면 공문 만드실 때마다 위대한 여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위대한 노동부의 여정입니까? 본부에서 그러니까 왜 달리 했는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설명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질의하십시오. 2010년에 가불오토텍, 가불합섬이 그 가불오토텍을 인수하면서 그 당시 단체협약 승계 관련한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자 가불합섬은 클로징 이전에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세부 지침 및 회의록 기재사항 및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각종 노사 간 합의서를 승계하여 동일하게 이행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경비업체 용역 채용과 관련한 부분, 그 2008년 6월 25일 날 합의한 내용인데요. 요 합의를 하고 이 합의서는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합의서를 가지고 지회가 가불오토텍 지회가 천안지청에다가 이 합의서의 효력을 물었을 때 지회에서는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것을 본부에다 물었을 때 본부에서는 2008년 6월 25일 날 체결한 이 합의서는 2016년 그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는 이제 효력이 없다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뭐라 그랬냐면 법원은 단체 협약의 효력은 회사가 단체 협약 해지를 통한 2016년 올해 4월 26일자 서면으로 이제 해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면이 4월 29일 노조에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올해 10월 29일까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정기단체 협약에 노사는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만료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해야 되고 갱신 제한이 없을 때는 그냥 그 협약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본부가 그냥 이건 2008년에 끝난다라고 사업주에게다 답을 해주면서 사실은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 질의를 하면 오늘도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데 기업의 인사 경영권을 존중하고라는 말씀하시는데 경영권 혹은 인사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게 언제 판결입니까? 어디의 판결입니까? 인사경영권은 존중하고 인사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요구를 하거나 파업을 할 수 없다는 이것이 다만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992년에 있었던 대법 판결입니다. 아, 글쎄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했다면 지키라는 의미예요. 경영권이고 고유한 경영권이고 인사권이라 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스스로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그 인사권에 해당되는 또는 경영권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그 협약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효한 것을 네. 인정하시는 거죠. 그럼요. 유용한 것을 인정하시는데 왜 사법부에 해석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협약권이 이것이 위법하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교섭을 하거나 그건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 제가 말씀드리는 경영권과 인사권의 주장은 노동부가 자꾸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갈등을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히 해주는 거잖아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죠.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것이 위법하다, 문제가 된다. 원본을 줬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노동조합 및 노동계획 조정법 관계 조항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교섭사항으로 하고 그걸 관찰할 목적으로 쟁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문서만들 때 위대한 여성 새로운 모약이라고 하는 지금 노동부가 노사관계에서 행하는 행태를 보면 또 위대한 여성도 아니고 새로운 모양이 생길 수 있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네. 지금 가구 노토제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지청의 태도와 본부의 태도에서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달라진 태도로 인해서 사실 갈등이 더 커진 것에 대해서 노동부는 자성해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다투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또 저도 위원회에 있어봤는데 해석 권한은 노동위원회한테 있습니다. 그거는 단체박의 해석에 관한 문제는 노동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안내를 했으리라 보고요. 그 경위와 그 차이를 왜 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그 해당 국에서 한번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어진 내용을 하기 전에 잠깐 오늘 그 현안 보고했었던 OIT 관련해서 예. 그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은 그 워스트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을 상정해서 실험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네. 사진을 보면 그렇게 최악의 조건 같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자동차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측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챔버 안에서 그 에어컨들은 측정하시고 한 거 아닌가요? 그 이제 최악의 조건이라는 게 최악의 이렇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걸 최악의 조건을 말씀하시는지. 자동차는 우리가 외부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8시간씩 운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부 공기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지. 여기서는 8시간 동안 문을 꽉 닫고 했고요. 그 다음에 최대의 강풍으로 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최악의 조건이죠. 에어컨을 켜거나 할 때는 보통 실외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그래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좀 있죠. 네. 그래도 일정 시간마다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무튼 최악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최악의 조건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클로레이드인가? OIT 항균 필터라고 되어 있지만 항균 작용을 하는 해당 물질들은 거의 일정 시간 안에 다 방출이 떨어져 버린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균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허위 광고에 불과하고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다 떨어짐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 내에 어찌 보면 축적된 농도의 위해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는 항균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은 전혀 못하는 그렇죠. 예. 항균 필터를 우리가 거의 뭐 한 1만 킬로 정도 타고 나면은 교체하거나 하는데 사실은 뭐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아무런 효과 없는 그냥 필터를 그러니까 이제 타고 다니는 지금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항균이라는 게 그 네. 사람들이 항균을 쓰는 것은 필터에 곰팡이 끼거나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하는 걸 겁니다. 공기를
저 공기의 살균을 위해서는 그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먼지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는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런데 이제 그 필터로서의 작동만 하는 거죠. 예, 필터로서의 그죠? 작동만 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뭐 허위 광고, 오히려 이게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조금 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좀 밝힌 다음에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구매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서울시 노후 하수관거 정비위에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한노위에서 올리고 해서 500억 원을 사실은 책정을 했는데 이게 기재부 반대로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에 오시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렇게 버스가 싱크홀이 발생을 하니까 15년에 동대문구 장안평역에서도 저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 화면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15년에 구로구 청솔 아파트 정문 앞에 보시면 저렇게 싱크홀이 여기저기서 노후 하수관거로 인한 사실은 싱크홀, 집안 침하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안전상에도 시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제1의 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다녀가고 하는 곳이 이렇게 불안정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해서 하수관과 정비를 위해서 예비비 500억 책정을 했는데 기재부가 지금 배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기배정된 목적 예비비이긴 하지만 해당된 그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해당 예산이 빨리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 이제서 이제 기재부가 서울시에다가 예산안 이것을 청구해서 올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너무 늦게 내려주고 나면 사실 나중에 또 예산 다 못 썼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확한 제 기간 내에 해당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환경부에서도 기재부를 설득하고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지금 네. 본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쭉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우려가 되었던 내용들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전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자료에 들어갔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희귀동물이나 희귀식물에 대한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이 네, 우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철저히 환경영향 평가를 할 것이고요. 또 갈등조정 협의회도 케이블카 반대하는 측도 추천하도록 해가지고 구성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인가는 그 갈등조정 협의회가 발족이 될 테니까 거기서 폭넓게 아마 논의를 할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 갑 출신 하태경 의원 질의하십시오.